자, 기부금 세무 조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회사가 계상한 당기 순이익부터 출발해서 입금산이, 송금불산이, 송금산이, 입금불산이 많은 세무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 세무 조정의 가장 마지막 단계가 어디냐면 기부금 조정이에요. 기부금 조정. 세무 조정이 가장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모든 세무 조정을 다 완료한 후에 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일단 기부금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 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이 사업과 무관하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부분이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사업과 관련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송금으로 인정을 하면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사업과 상관없이 했는데 왜? 그렇죠.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좀 기부 좀 해주시죠, 막 이렇게 요청이 들어온다든가, 또는 기부 문화의 어떤 장려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지출이 되겠더라. 그러면 오케이, 인정해 주지. 근데 너무 많이 하지 마라. 기부를 너무 많이, 물론 기부 많이 하는 건 좋기는 하지만 회사도 먹고 살아야지, 직원들도 먹고 살고 할 거 아니냐. 그래서 한도를 두고 있다라는 얘기고, 종류별로 한도 내에서만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때 공짜로 무상으로 지출하는 부분이다라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로 보면, 기부금,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가 있고 광고 선전비, 세 가지가 다 공짜로 지출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기부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접대비와 광고 선전비는 업무하고 관련해서 지출하는 겁니다. 이건 똑같아요. 그러면 접대비와 광고 선전비 차이는 뭐가 있냐면, 접대비는 특정한 사람한테, 광고 선전비는 불특정 다수한테 지출할 때 이렇게 기부금, 접대비, 광고 선전비로 구분을 하는데, 이 중에서 광고 선전비만 무제한도로 한도 없이 지출이 되고요. 기부금과 접대비는 한도라든가 규제를 두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자, 그랬을 때 이 기부금에 대해서는요,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자, 기부금은 특례 기부금, 옛날에 법정 기부금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사주 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일반 기부금, 이거 옛날에 지정 기부금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밖에 기부금인데, 그 밖에 기부금은 비지정 기부금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 얘기했었죠. 세금과 공과금에서 임의로 조직된 조합의 조합이라든가 협회의 일반 회비라든가 특별 회비 같은 게 비지정 기부금이고, 이 비지정 기부금은 송금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자, 나머지 특례, 우리 사주, 일반 기부금은 한도 내에서 판단을 하는데, 한도 내, 자, 특례 기부금 예를 들면 50% 한도인데, 특례 기부금의 예가 뭐냐면 국가에 기부하는 거, 국방,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그리고 우리 사주 조합은 우리 사주 조합을 설립을 해요. 거기에 지출하는 기부금일 거고, 거의 그 일반적인 게 뭐예요? 그래서 일반 기부금이구나. 가장 일반적인 거. 명칭을 단어를 그렇게 다 쓴다는 얘기죠. 사회복지, 문화, 예술, 종교단체 기부금 등이 일반 기부금일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기부금의 한도액 계산은 어떻게 되느냐? 기부금의 한도액 계산은 마찬가지로 기부금을 종류별로 구분을 하는데, 기준소득금액에서 2월 결손금을 다 차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에 손실이 났던 부분은 일단 상계하고 난 다음에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50%, 30%, 10%, 사회적 기업은 20%, 이 한도 내에서 송금 인정을 하는데, 이때 그냥 소득금액이라고 한 게 아니고 기준소득금액이라고 용어를 쓴 건 뭐냐면, 자, 기부금 지출액에 송금 용인하는 것은 소득금액의 일정 비율만큼만 인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소득금액을 넘어서까지 기부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기업, 회사가 어릴 빠졌다는 얘기죠. 회사 망하겠다는 거야. 물론 기부하는 게 좋기는 하지만 망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소득금액을 넘어가서 기부하는 것은 허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인데, 이때 한도액을 계산할 때 이 소득금액은 자,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순이익을 끌고 오는 거고, 이 단기순이익이 끌고 와서 여기에 입금산이, 송금불산이, 그리고 송금산입,
입금불산입하는 이 세무 조정을 거쳐서 소득 금액을 계산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소득 금액. 예?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을 회사가 계산한 당기순이익에서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더하고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을 빼서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을 계산한다고 했을 때 이때의 소득 금액에는 자, 이때 비용 보면 기부금 지출액, 그게 그 특례든 일반이든 우리 사주든 간에 기부금 지출액은 이미 비용으로 들어가 있어서 당기순이익은 줄어져 있고 소득 금액은 줄어져 있는 상태란 얘기예요. 그러면 기부금 지출에 대한 한도 계산을 할 때 기부금을 많이 지출한 회사의 경우 이 소득 금액을 그냥 그대로 끌고 와서 한다라고 하면 한도액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다시 기부금을 많이 지출했어요. 많이 지출했다는 얘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당기순이익이 많이 내려갔겠죠. 소득 금액이 많이 떨어지니까 소득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는 금액이 떨어진다는 얘기. 그러니까 기부금을 지출을 많이 하면 한도액은 오히려 세법상 기부금 세법상 한도액은 떨어지는 구조다라는 얘기예요. 기부금을 적게 지출하면 세법상 한도액은 올라가겠죠. 적게 지출했다는 얘기는 비용이 적게 계산돼서 당기순이익이 많아지니까. 됐죠? 자, 그러면 기부금을 얼마나 지출했는지에 따라서 한도 계산이 틀려진다라고 하면 불공평하니까 그러면 한도 계산할 때는 기부금의 지출 전 상태로 돌려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공평해지겠죠. 이게 기준소득 금액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뭐냐면 기준소득 금액이다라는 것은 차가감 소득금액 이러한 소득금액에다가 특례기부금 지출한 거 더해주고 우리사주 기부금 더해주고 일반 기부금 지출액을 더해주게 되면 뭐요? 기부금 지출 전 상태로 돌아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기부금을 아예 지출 안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한도액을 계산하게 되면 그게 공평하다는 얘기죠. 예, 그게 그랬을 때 요것도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각 3년도 소득의 80%를 한도로 2월 결손금 공제하는 일반 법인의 경우에 적용받는 법인의 기준소득 금액의 80%를 한도로 하게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특례기부금부터 순서대로 특례기부금은 옛날에 법정기부금 주로 이제 국방헌금이라고 얘기하면 이 기부금의 한도액은 그 기준소득금액 지출 전 기부금 지출 전 상태의 소득금액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부금 지출 전 상태일 뿐이지 나머지 다른 세무조정 예를 들어서 그 접대비 대손충당은 뭐가 또 있어요. 차량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여러 가지 모든 기부금 관련된 세무조정을 제외한 모든 다른 세무조정을 다 완료한 후에 소득금액 여기에다가 기부금들을 지출한 기부금을 더하면 이게 기준소득금액이고 이 기준소득금액에서 2월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50% 소득금액의 한 50%를 한도액으로 하니까 한도 초과되는 기부금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한도 초과되는 경우는 거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부금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회사 좀 이상한 회사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특례기부금 세무조정하고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의 한도액을 따질 때는 특례기부금은 여기서 한도의 계산에 대해서 세무조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특례기부금 송금 산입액은 여기서 도로 빼줘도 된다라는 이미 세무조정이 끝나니까 여기에 30%. 그 다음에 일반기부금 또는 옛날 지정기부금이라고 했던 이 부분을 할 때는 여기까지는 다 똑같죠. 기준소득금액의 2월 결손금 빼고 특례 또는 우리사주 여기에서 송금산이 됐던 부분을 차감을 한 금액의 한도 10%. 만약에 사회적 기업이다. 그러면 20%를 한도로 해서 세무조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도액은 이렇게 정리하겠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다시 기부금과 관련된 세무조정은 다른 세무조정을 모두 완료한 후에 가장 마지막에 한다라는 거. 다만 주의할 거. 그 밖의 기부금이라고 얘기한 게 있어요. 특례, 우리사주 일반 기부금이 아니라 그 밖의 기부금은 비지정 기부금이라고 해서 전액 송금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귀속자에 따라서 상여 또는 배당, 기타 사유의 줄로 소득 처분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 그 밖의 기부금 송금불산임에 대한 세무조정 금액은 어디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먼저 반영을 해놓고 갑니다. 그러니까 기부금 그 밖의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까지 다 끝내요. 다시 정리하면 일반적인 뭐 접대비, 대손충당금, 뭐 감가상각비 여러 가지 세무조정을 다 끝냈어. 그 다음에 기부금 중에서 그 밖의 기부금, 요거 그 밖에 비지정 기부금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세무조정도 다 끝내. 그 다음에 요런 기부금 세무조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이 그 밖의 기부금, 비지정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송금불산임 하는데 소득처분 세무조정하는 이 부분은 어디에 하냐면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반영을 하면서 다른 세무조정 항목과 똑같이 반영을 해요. 그런데 특례 우리 사주 일반 기부금의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송금산임하고 한도 초과액은 송금불산이 기타 사회 유출 처분하는데 이런 부분들 특례 우리 사주 일반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서식에 반영을 합니다. 또는 기부금이 한도 초과되면 2월에서 송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도가 초과돼서 2월에서 송금 산입하는 금액에 대한 세무조정 금액도 어디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서식에 반영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비지정 기부금 그리고 다른 세무조정 사항은 전부 다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을 하되 우리 사주 특례 일반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가 아니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서식에다가 반영한다는 거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서식을 작성을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작성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 자, 기부금 조정명세서 화면의 경로는 과표 및 세액계산 과목별 세무조정 1 밑에 기부금 조정명세서가 있는데 이 기부금 조정명세서 서식은 1번 기부금 입력 탭 그리고 2번 기부금 조정 탭으로 구분이 되는데 자 다시 기부금 조정명세서 이 서식은 한도 초과액 관련 세무조정을 제외한 모든 세무조정이 끝난 후에 작성을 한다. 심지어 비지정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까지 끝난 다음에 한다라는 얘기고 기부금 입력 탭에는 기부금 명세를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자, 기부금 명세서 작성할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F12 불러오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기부금 지출액이 일반 전표 입력에 있을 거예요. 그 자료 데이터를 끌고 옵니다. 자, 기부금에 대해서 전표를 입력할 때 기부처, 거래처라고 할까요? 거래처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래처라고 얘기할게요. 이 거래처 등록 화면에 등록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사업자 등록번호라든가 상호라든가 뭐 등등등 나오겠죠. 그러면 별도의 이 기부금 조정명세서 화면 별도의 기부처명 사업자 등록 등 입력하지 않아도 알아서 끌고 와서 다 반영이 될 거예요. 만약에 거래처 등록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기부처, 법인명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들 이것들은 다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기부금을 입력을 하는데 이때 유형은 뭐라고 했어요? 특례, 일반 그리고 우리 사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기부금에 대한 유형은 뭘 보고 하느냐면 기부금 영수증을 보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딱 보고 이거는 특례, 이거는 우리 사주 일반 이렇게 구분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으면 해보고 근데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뭘 보고 영수증 보고 여기다가 입력을 합니다. 자, 유형 그리고 코드 클릭을 해보면 유형에서 코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나와요. 그런데 이 유형에서 여기는 보통 이제 40 이렇게 특례 일반 우리 사주 이렇게 했는데 50번으로 나오는 이게 그 밖의 기부금인데 이 기부금은 그 밖에 비지정 기부금으로 분류된 기부금은 뭐라고요? 기부금 한도 초과에 대한 세무조정 하기 전에 F3 조정 등록을 통해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먼저 반영을 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
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기부처의 사업자 등록번호 여기 있죠. 사업자 등록번호 이게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기부금 입력된 거 유형을 쭉 한번 해서 입력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쭉 다 정리가 될 거고요. 자, 기부금 명세서를 사회적 기업에 해당이 되면 뭐 20%라고 했었나요? 자, 사회적 기업에 해당할 때는 요거 SF4 사회적 기업 클릭해서 선택해서 한도 계산하면 20% 한도 계산하는 게 적용이 될 거다라는 얘기고, 자, 기부금 명세서로 요거 작성을 해요. 기부금 명세서 작성을 하고, 소득금액 확정에서는, 자,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 계산을 한다고 했으니까, 소득금액 확정에서는 뭘 하냐면, 기준 소득금액 불러오기를 해야 되죠. 어떻게 하냐? 여기 새로 불러오기 클릭해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새로 불러오기 클릭해서 작성하면 이게 다 반영이 돼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혹시라도 물론 그런 일은 별로 없을 텐데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등 사항을 수정한다 그러면 요 수정 버튼 클릭해 가지고 수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기부금 조정 탭으로 갑니다. 2번 기부금 조정 탭으로 가면, 자, 첫 번째 해줘야 될 게 이렇게 쭉쭉 자동적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다만 몇 가지 여기에 보면 2월 결성금 합계액이 있죠. 2월 결성금 뭐 이런 뭐 80%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기부금 조정 탭 1번 여기 2번 법인세법에 따른 2월 결성금 합계 이 란에다가 뭐예요? 법인세법상 2월 결성금 확인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입력을 해주면 되고 나머지 쭉쭉 다 입력이 될 거고요. 전기에 기부금 한도 초과로 인해서 2월 기부금이 한도 초과되면 그냥 그대로 소멸되는 게 아니라 2월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2월 공제 대상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있다면 어디로 가냐면 기부금 2월의 명세에서 잔액을 관리를 합니다. 애석하게도 2월 공제가 자동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2월 공제 대상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있다면 이 부분 21번 한도 초과 송금물산입액 그리고 22번 기공제액이 입력하면 이런 부분들은 자동으로 계산되고 이 자동 계산된 게 요렇게 다 반영이 될 겁니다. 23번 공제 가능 잔액이 2월 잔액주 2월 잔액주 여기 그리고 15 여기에 반영이 될 겁니다. 반영이 되고요. 2월 잔액 중 송금산입액 요거하고 요런 부분들은 24 해당 연도 송금 추인액에 직접 입력해서 관리하고, 해당 연도 송금 추인액은 전년도부터 넘어와 가지고 올해 송금으로 인정되는 공제받는 이 부분은 뭐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서식에다가 반영한다. 즉 다시 법인세 일반적인 세무 조정 사항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서 관리하지만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라든가 또는 전년도에 2월 돼서 넘어온 금액에 대한 송금 추인액이라든가 이 두 가지 기부금 관련된 이 두 가지 내용은 어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서식에 여기 106번이 있어요. 여기에 자동적으로 반영이 될 거예요. 자동적으로 반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에 지출한 기부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기에 2월 공제 대상 기부금의 한도 초과액이 있으면 작성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6번 해당 사업년도 요거 해당 사업년도 기부금 지출액 명세서에서 기부금 지출액 합계액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해당 연도 사업년도 송금산입액 그리고 차기 2월에 이런 부분들이 쭉쭉쭉 다 확인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기부금 한도 초과액 난 어디 조정계산서 서식에 반영이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동 반영이 되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갈 거는 뭐냐면 바로 하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 이게 바로 보는데 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는요. 법인 조정 및 과세표준 세액 계산 소득 및 과세표준 계산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이 화면 경로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바로 들어가는 것은 기부금과 연결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자, 보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 하튼
숫자도 많아. 이거는 계속 여러분들이 들어왔죠. 뭐예요?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하는 세무조정 그리고 소득 처분한 내용을 기록한 서식입니다. 세무조정 그리고 소득 처분한 내용을 집계해 놓은 표입니다. 이거 불러오면은 그동안에 쪽쪽쪽쪽쪽쪽쪽 입력했던 부분들이 좌측에 입금산이 송금물산이 우측에 송금산이 입금물산이 이렇게 입력을 쭉쭉 해왔던 부분들이 한꺼번에 다 집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재무제표에서 F3 조정 등록해서 작성한 내용도 있고 또 접대비, 기부금, 대손충당 여러 가지 감가상각비 각종의 조정 명세서를 통해서 작성하면서 조정 등록한 이러한 사항들이 몽땅 다 집계가 돼 있다고 했어요. 집계가 안 된 게 뭐라고요? 기부금 한도 초과액 그리고 한도 초과돼서 전년도부터 넘어온 금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이 금액은요.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요거는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및 명세서고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다고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에 여기 105번 기부금 한도 초과액 그리고 기부금 한도 초과 이월액 송금산입에 여기에 기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 세무조정사항은 여기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 여기에 비지정 기부금 송금물산입액은 여기에 기록이 돼요. 됐죠?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는 이 부분들입니다. 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는 다 집계한 거, 세무조정, 소득처분의 내용을 집계한 거고요. 그 중에서 세무조정 소득처분 사항 중에서 뭐 유보 마이너스 유보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에서 관리가 된다고 했고 기타 사회초는 크게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 물론 업무용 차량 관련된 것은 별도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 외에 입금산이 송금물산이 플러스되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플러스되는 이 사항 중에서 상여 처분이 되거나 배당, 기타 소득, 기타가 아니고 기타 소득 처분되는 이 부분들은요. 그 가져간 사람한테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과를 해야 돼요. 상여 처분, 대표자 상여 처분, 그리고 주주한테 배당, 그리고 뭐 대표이사 친구한테 기타 소득 처분되는 뭐 등등등 이런 부분들이라면 추가적으로 소득세를 부과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법인한테는 원천징수도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소득자한테 소득세가 부과가 되다 보니까 별도로 한번 소득자료 명세서를 작성을 좀 해서 제출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소득자료 명세서 누구한테 어느 경우 한다고요? 배당 상여 기타 소득으로 처분돼서 추가적으로 소득세 과세되는 사항들을 집계한 요 부분입니다. 자, 요거 명세서 제출하고요. 그리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하고 세금 납부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인정상여가 있다면 연말정산은 지급명세서, 인정상여 같은 거, 요거 상여, 인정상여는 연말정산은 지급명세서를 수정해서 제출하는 부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런 서식이에요. 소득자료 명세서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인정상여하고 인정배당 요 부분을 좀 보면요. 자, 인정상여의 경우 소득의 귀속 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세무조정 대상 연도이고요. 연말정산을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연말정산을 할 때는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없으므로 이렇게 입력해서 정리를 하면 되고요. 인정, 배당의 경우 소득의 귀속 시기는 세무조정 대상 연도의 다음 연도. 왜? 다음 연도 보통 배당을 하니까. 배당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입력해야 되고요. 신고 여부는 여로 선택해서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상여 등 소득처분 귀속시기 좀 더 다시 한번 보면요. 상여 등에 대해서는 소득처분 상황이 크게 이렇게 나오죠. 상여, 배당, 기타 소득. 요건 근로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 금액입니다. 물론 소득세 편에서 살펴본 내용인데 소득의 지급의 시기는 소득의 지급 시기하고 귀속 시기가 달라요. 지급의 시기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이라든가 아니면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세무서에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보내와요. 그러면 그때 받은 날 또는 과세표준 신고하는 날이 지급시기고 귀속의 시기는 다른 날이에요. 귀속의 시기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 그리고
법인세 요런 부분들 배당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신고일 또는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는다. 요거 상여만 귀속 시기가 달라진다는 얘기고 법인세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소득자료 명세서에 다 한꺼번에 정리해서 한다는 얘기고 이제 뭐 인정 배당 인정 기타 소득은 그렇게 크게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은데 인정 상여는 좀 가끔 발생할 수도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뭐 세무 조정하면서 확인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 주로 세무조사할 때 대표자 상여 처분돼서 소득세 과세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인정 상여 흔하게 세무조사할 때 거의 많이 발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정상여가 X2년 귀속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일단 소득자료 명세서 입력 다 하겠죠. 그리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해서 입력을 합니다. X2년. 자, 사원 선택에 들어가가지고 소득 명세에다가 노란색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인정상여 금액 추가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원천세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라도 인정상여로 인해 가지고 세금 부과하고 처리해 줘야 된다. 그러면 요거 참고해서 원천세 편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지급 명세서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인정상여 포함된 거 확인해 줘야 되고요. 지급 명세서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도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 줘야 되는데 이때 인사급여 기수 변경 요때 2003년 X3년 귀속은 X3년 2월이고 지금은 X3년 3월이 될 거고 신고 부분 정기 연말정산분에 연말 체크하면서 소득 처분은 자동으로 안 된대요. 그래서 수동으로 소득 처분으로 체크하고 신고 언제 X3년 4월 20일까지 X2년도였을 때 요때 이렇게 쭉쭉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라는 거. 요건 여러분들이 인정상여 발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흐름을 한번 쭉 본 거고요. 혹시라도 인정상여 발생을 하면서 연말정산 다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지급명세서 다시 제출하면서 혹시 인정상여 당한 상여 처분 받은 대표자한테 다른 소득이 있다.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 또 별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요거 확인하고 정리하겠습니다.